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내가 공부하는 이유라는 책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책은 일본 메이지대 괴짜 교수의 인생을 바꾸는 평생 공부법이라고 써져 있고요. 저자는 사이토 다카시가 였고요. 오근영 옮김입니다. 일본 300만 독자를 사로잡은 공부 전문가이자 문학, 역사, 철학, 교육학부터 비즈니스, 대화법, 인간관계까지 종횡무진 경계를 넘나들며 공부하는 괴짜 교수 사이토 다카시의 공부혁명. 공부는 절대 나를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책입니다. 그리고 이 책이 이제 뒷면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어떤 순간에도 후회 없는 삶을 산 유일한 방법은 오직 공부뿐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말 하죠. 밥을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부를 하면 뭐 떡이 나오느냐 밥이 나오느냐 이런 말 되게 많이 하죠. 공부가 실질적으로 그걸 했다고 해서 바로 뭐가 나오느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제 이 책에 보면 또 제가 이제 저도 이 책을 다 읽어봤고 이제 막 메모리 펜로 밑줄도 그으면서 읽었는데요. 여기 93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쓸 수 있는 도구가 많을수록 유리하다라고 하면서 한 단락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애플의 스티브 잡스와 페이스북의 마크 주커버그의 공통점이 무엇인 줄 아는가? 바로 주전공인 공학 외에 다른 학문을 공부했다는 것이다. 스티브 잡스는 대학을 중퇴한 이후에도 몰래 철학과 인문학 수업을 첨강하며 인문학적 감수성을 키워나갔다. 잡스는 애플이 돋보일 수 있는 힘은 인문학에서 가져온 인간적인 면모와 기술을 접목한 데서 온다. 라는 말로 애플 신화의 밑바닥이 인문학에서 비롯된 것임을 고백했다. 마크 주커버그는 컴퓨터공학과 심리학을 복수 전공했으며 어렸을 때부터 그리스 로마 신화를 탐독하는 등 열정적인 문학 애호가였다. 그가 어린 나이에 페이스북이라는 세상을 뒤흔들 아이디어를 내보인 것은 세상과 사람을 이해하는 인문학적 상상력에서 비롯된 것 아닐까?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책의 저자는 이제 수학을 가르치시는 분이죠. 수학을 가르치시는데 이렇게 또 써놨어요. 절대 풀리지 않는 문제를 푸는 법. 혹시 머리가 복잡하면 고등학교 수학 문제를 풀면서 고민을 잊는다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있는가? 보통 사람들은 수학이 무조건 어렵고 복잡한 분야라고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런 괴물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라며 깜짝 놀란다. 그러나 실제로 수학의 공식과 논리를 이해하고 수학 그 자체를 즐길 줄 아는 사람들은 수학 문제에 몰입함으로써 쉽게 답이 나오지 않는 고민들에서 잠시 벗어날 수 있다고 말한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수학이라는 게 또 그 안에 또 이렇게 집중해서 문제를 푸는 또 그 과정이 또 아주 수학의 즐거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책엔 또 이렇게 써놨어요. 107쪽에 보면 평생 공부를 하다 보면 오랜 시간 공부가 내 안에 쌓여서 누군가 쉽게 흉내낼 수 없는 나만의 지식세계, 나만의 아우라가 생긴다. 그게 바로 긴 인생을 살아야 하는 우리가 반드시 갖춰야 할 요소가 아닐까? 이런 말이 또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이제 또 소크라테스와 관련된 이야기를 또 하시는데요. 우리가 소크라테스처럼 철학자가 되어 더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올바르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를 평생 고민하며 살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지만 이런 것은 어떨까? 내가 해야 할 일과 이루고 싶은 목표 사이에서 정신없이 살다 보면 이 길이 맞는 것인지 질문을 던지기보다는 주어진 길에 순응하며 따라가게 된다. 그러니 소크라테스처럼 잠깐씩 멈춰서서 질문을 던지고 생각해보자 하는 것이다. 하루에 한 번이면 충분하다. 소크라테스처럼 생각해보자. 자, 이런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책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한 번만 읽어가지고 그 의미를 다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읽어보시는 게 좋겠고, 저도 이제 이 책을 읽었지만, 다시 한번 또 읽어볼 생각입니다. 이 책에 보면 이제 뒤쪽에 이렇게 나왔는데요.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는 재수생으로 외롭게 살아갈 때 자존감을 다시 세워준 것도 공부였고, 미래가 막막하기만 했던 대학원 시절을 버티게 해준 것도 공부였다. 또 큰 병을 앓으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고민할 때 후회 없이 인생을 사는 방법으로 찾아낸 것 역시 공부였다. 똑같은 실패를 겪어도 꾸준히 공부하는 사람과 공부하지 않는 사람의 미래는 완전히 다르다. 책에 담긴 지혜와 지식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고
생각하는 법을 길러주며 어떤 위기와 혼란에도 흔들리지 않는 내공이 되어 방황하지 않고 인생을 스스로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러므로 공부를 멈추지 마라. 하루 온종일 책을 읽고 공부하지 않아도 좋다. 그저 오늘 하루는 이걸 배웠지 않는 정도면 된다. 그리고 새로운 지혜를 얻었다는 기쁨을 만끽하자. 이렇게 공부가 인생의 축이 된다면 그 인생은 죽는 마지막 날까지 헛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공병옥 경영연구소 소장님은 이 책에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인생의 깊이를 갖지 않으면 좀처럼 나올 수 없는 책이다. 공부뿐만 아니라 인생에 대해서도 울림 있는 교훈을 줄 것이다. 또 조선일보에서는 시험을 위한 공부에서 벗어나 장기적인 방향과 목표를 정하는 것에서부터 진정한 공부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책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책을 아직 읽지 않으신 분은요. 출판사는 걷는 나무인데요. 내가 공부하는 이유 꼭 좀 읽어보시면 상당히 여러분이 이제 공부를 하실 때 삶을 살아가는 어떤 지혜 이런 것을 파악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이런 것과 관련돼서 공부책을 이제 집필을 했는데요. 공부가 하고 싶은 당신에게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정말 공부의 어떤 즐거움 이런 것들을 제가 이렇게 써놓은 책이니까요. 한번 이 책도 읽어보실 분은 읽어보셔도 좋겠습니다. 인생의 가장 즐거운 중독 공부, 그 문은 누구에게나 활짝 열려 있다. 공부에 늦은 때란 없습니다. 새로움을 담고 뇌에 새기는 게 공부라면 약간의 열정만 있으면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책 속에 밝힌 대로 머리가 아주 나쁜 저도 지금껏 공부해왔고 여전히 즐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능을 넘어 세상을 읽는 안목을 기르고 나를 성장시킨 것은 공부였으며 죽는 날까지 더 세상과 교류하며 성장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오늘 공부하는 것은 어제와 다른 나를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책도 한번 같이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공부에 대한 아주 멋진 책 내가 공부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